있고요. 그런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대신해서 알아봐 드리는 거죠. 네, 나중에 후유증도 최소화시키고 또 그때 당하셨던 피해 보상을 이제 최대한으로 잘 마무리되실 수 있게요. 하여튼 그래서 박히는 것도 어떤 보험을 가진 사람한테 박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카바가 바로바로 그냥 아주 너무 편안하게 그냥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굉장히 힘들게 그 카바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고를 당하셨어도 상대방 보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두 분이서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전문인과 또 일반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저도 가끔은 그냥 밥 먹는 자리나 또 친지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기 예전에 있었던 사고 경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사고 나면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몇 마디 하는데 이게 사실 본인 사고 경위를 가지고 남한테 조언을 해준다는 게 다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모든 일이 당연히 그러시겠지만은 모든 사고가 다를 수 있고요. 모든 보험회사가 다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사고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단정 지으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과 판정이 나오는 게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것도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거나 기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보통 사고가 나시고 뭐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별다른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러시지 않는 이상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병원 치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가 되는 데까지 또 한 2, 3개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그럼 6개월 정도면 그렇죠. 어느 정도? 아무런 뭐 문제가 없고 잘 해결이 된다면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어때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아무 이상이 없었어. 어디 아프냐? 아프다는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안 아프니까. 근데 이게 심틈이 한 3개월 후에, 몇 개월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때도 다시 이걸 갖다가 케이스가 크로즈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클레임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각 주마다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주마다 다 다른데, 저희 가까운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2년이에요. 워싱턴 DC나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3년이고요. 그 뜻은 그 안에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보던지 소송을 접수시키던지 하셔야 되는 건데, 3개월 동안 괜찮으셨다가 갑자기 아파지시는 거는 변호사와 상의하실 일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손님분이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변호사와 먼저 면담을 하시고 의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신 거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지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 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거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건 교통사고로 원인으로 해서 이런 아픔,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프루브하는 게 닥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병원의 기록을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싸우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여튼 2년 안에 그걸 갖다가 아무리 케이스가 그래서 100만 불 이렇게 보상하는 걸로 끝났다. 케이스가 크로스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서야 내가 이제 아픈 거를 느끼기 시작해서 했으면 그것이 아무리 그 크레임이 그걸로 크로스 됐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서 그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보신 거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통증을 이렇게 느껴도 네, 이미 보험회사하고 그런 합의가 있으셨다면요. 한번 합의가 끝났으면은 그걸로 끝이네요. 네. 그래서 왜 사장님 하시는 일도 그러시겠지만은 사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미국 생활에서는 한번 사인을 해서 그렇게 합의 서류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셨으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얘는 그런 걸 파이널리 사인하기 전에는 자기 건강 체크업 같은 걸 다시 한번 받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건강 그거 체크업 받는 것도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것 역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사고랑 관련이 있다고 병원 기록이 그렇게 나오면은 변호사는 그걸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은 거 알았네요. 네. 네. 물론 또 우리 지금 청취자 입장에서는 뭐 그거 모르는 게 어딨어 이러지만은 듣고 또 듣고 해야지 사고가 나더라도 정신없이 막 정리하지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저희 시간 한 8분 남았으니까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도 사고가 나서 보상금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상금은 뭐 기분에 따라서는 많이 받고도 싶을 거고 또 뭐 합당한 합의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정당한 내 피해 보상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본인이 보험회사다 알려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 오셨으니까 변호사가 도와줄 수가 있죠. 네,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일이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이제 피해자 분께서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후유증에 대해 대비해 주는 일을 저희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같은 사고, 비슷한 사고라도 보상금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합니다. 동네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사고를 미리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핸드폰이나 그리고 카메라 잘 가지고 다니면서 또 필기도구 그렇죠? 네. 항상 차에다가 항상 대비하고 물론 안전운전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서도 정신없이 너무 떨지 마시고 사고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자꾸 네, 생각해서 그리고 상대방 정리하고. 운전자와 이제 모든 정보는 같이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그분 이름부터 주소,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는 어떤 거를 타고 있었는지 어떤 차량이었는지 그 정도는 폴리스가 오면은 인포메이션을 서로 익스체인지 하게끔 그 폼들을 줘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저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그거를 사건 그 경위에 대해서 거기다 바로 디스크라이브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세컨 생각하고 뭐하고가 없이 바로 그래도 대충 거기다가 써 넣어야지만 되는데 하여튼 first 우리가 그 클레임을 리포트 저기 그 인슈런스 컴퍼니한테 할 때 그때 그 말 워드를 잘 선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누구의 폴이 많이 정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처음부터 사고가 나시자마자 바로 처음 해야 될 일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고 정리가 되신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말실수를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실수를 안 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찝어주니까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아시는 분도 사고가 나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본인이 보기에 말짱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거를 몰랐던 거야.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움직이니까 그것이 그 날카로운 파트가 바로 심장을 찔러서 어머나. 그 자리에서 즉사했대요. 그러니까 사고 나고 나면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왜? 뼈가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부러졌는데 그것이 움직이면서 그 샤프한 것이 인사이드 내장 기관을 찔른대요. 네. 그래갖고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이 심하게 부닥쳐서 내가 그렇게 뼈까지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절대 움직이지 그럼요. 말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미리 대처하고 사진기 준비하시고 필기도구 준비하시고 그리고 전문인과 상담해야지 주위의 친지나 이웃들한테 듣는 잘못된 지식으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고 또 단어 선택에서도 영어로 얘기하더라도 아무리 영어를 잘하셔도 법조인과 상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칸이윤 사무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너무 조곤조곤하게 상냥하게 해주시니까 막 사고 난 상황이 아니라 재밌는 얘기가 약간 된 것 같아요. 오늘 사장님도 케이스 많이 말씀을 하셨네요. 물론 네. 우리 부동산 하다 보면 참 사고 날 일 많고 힘들 일 많고 또 듣는 얘기 많으니까 뭐 굳이 저희 광고 한번 하자면은 아무 전화번호 외울 수 있는 게 없으면 저희 부동산 전화번호라도 외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미국 생활 또 사고에 대처하고 또 사고 후의 처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조심스러운 운전 습관과 급하더라도 너무 빨리 운전하는 습관 이런 건 다 고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가까운 운전학교에 전화해 보시면은 또 운전 습관에 대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데이빗 막스 버지니아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에서 일하시는 칸이윤 사무장님과 또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오신 수자노 유스타 부동산의 사장님을 모시고 좋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바쁜 시간에 와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을 기약하면 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했을 때 항상 저희가 이게 전화를 드리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겠네요. 그럼요. 전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